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아이디어 365 코너입니다. 네, 아이디어 365 매일매일 진행되는 아이디어 소스를 이야기하는 아이디어 365 코너.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가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전문 기업인 홈바이오가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에너지원을 이용한 홈바이오 2.0 홈바이오가스 2.0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기업이 만들었대요. 이스라엘 기업이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전 개인적으로 나라 좋은 것 같아요. 뭐 분단에 대한 뭐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 대해서 뭔가 비슷하다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 이런 것도 아니고 종교적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보안 기술도 탁월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되고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여전히 미주 지역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나라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몇몇 분 만나 뵌 분들도 이스라엘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업과의 연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서비스 차원이라는 게 이제 뭐 컨설팅 서비스죠.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거나 미국의 어떤 킥스타터에 알릴 수 있게끔 캠페인을 할 수 있게끔 에이전트 역할을 만든다거나 이런 회사들을 한국에도 이제 속속 생겨나고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창업자가 맨바닥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갈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건 있는데요.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치 돈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뭐 꼭 그것이 캠페인 뭐 킥스타터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그 돈을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마련하지 못하는데 투자금이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건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기업 얘기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쭉 빠졌는데 어쨌든 홈바이오 가스 2.0이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기업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홈바이오라는 얘기는 결론은 내 집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 재원,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이 WHO 2012년에 이런 발표가 있었답니다. 한 해 동안 4,300명 이상이 나무, 갈탄,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 식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폐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이 중에 82%가 중저개발국에서 만들어졌대.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그 담배를 피시는 분이 폐가 안 좋아서 폐암이라든지 폐질환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도심에서 있는 매연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 가스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감이 많이 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목민들이나 그러니까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내지는 아프리카 같은데 그다음에 뭐 가까운 아시아 쪽에서도 몽골이나 이런 데 같으면 게르 안에서 저거죠. 그 안에서 남반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고체 연료죠. 고체 연료가 되다 보니까 그 연료에서 파생되는 그런 어떤 미립자 들이 이 사람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켜서 그 호흡기 질환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82%가 중저개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기가 자연 배출하다 보니까 그 주변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그걸로 인해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업인 홈바이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홈바이오 2.0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나올 수 있는 쓰레기가 뭐 12리터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12리터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는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나중에 이제 방송들이 많이 낮으면 좀 더 사례 제품들까지 보여드리면서 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마당에 홈바이오 2.0이라고 하는 탱크를 갖다 놓는 겁니다. 이 탱크가 그 제가 첨부해 드리는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주변에 그냥 조그만 탱크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탱크가 있고요. 그 탱크 안에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에다가 그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하단에 있는 저장 탱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저장 탱커를 닫고 저장 탱커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뚜껑을 닫으면 그 안에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 홈바이오 2.0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종의 태양이 떠 있을 때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기 자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 홈바이오 2.0 그 통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부패시키기 위한 열원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 열원을 발생을 시켜서 그 통 안에 있는 그 온도가 올라가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해 탱크 안에 있는 그 탱크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박테리아가 형성이 되고 그 박테리아가 활성화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면서 생기는 천연적인 바이오 가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양이 얼마냐면 음식물 쓰레기 1리터당 200리터 정도의 바이오 가스가 생성이 된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12리터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넣게 되면 그 바이오 가스를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냐면 이 바이오 가스는 천연이죠. 부패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 가면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도 가보면 거기에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는 그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를 모으는 메탄가스 같은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 가스를 모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거기는 이제 별의별 게 막 매립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바이오 가스 같은 어떤 거보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가스를 추출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분해할 수 있는 거와 천연염 바이오 가스를 생성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3시간 정도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거나 단독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아파트 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통을 갖다 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홈바이오 2.0 이스라엘 기업에서는 계속 승화시키는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겠다고 하고요. 가격도 545달러래요. 545달러.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판매 수익금을 갖고 요르단이나 우간다 같은 나라의 저소득 개발 국가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향후는 업그레이드 돼서 도심에서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집에서 필요한 어떤 가스레인지나 음식을 제조하는 그런 데 쓸 그런 가스들을 생성하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 홈바이오 가스 2.0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친환경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몽골에 게르가 있으면 그 옆에 이게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 가축들의 변을 소에서 쓰는 이런 변들은 그 열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똥을 말려갖고 그걸 열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응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태양열을 이용해서 부패를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천연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고체 원료 그러니까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떼지 않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다 그러면 환경적인 문제나 그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 우리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분해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했으면 이런 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저장고와 그 다음에 분해 창고와 그걸 가스를 모으는 이런 단계에 블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아주 복잡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승화시켜서 뭔가의 에너지 재원으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전기 이런 화석연료라든지 어떤 수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양산해내는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는 것은 좋을 것 같다라는 소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소중한 의견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찾으셔서 저하고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또 다른 의견을 직접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댓글이 못 나가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댓글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점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방송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알람 설정하셔서 내일도 나가는 아이디어 365의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게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커TV는 여러분들의 공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친구분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하고 아이디어 365 내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